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 심리상담소 하이맘 김예림입니다. 오늘 하연쌤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14-1화 운동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 나눠볼게요. 하연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저희 되게 오랜만에 녹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다시 취업 활동을 해서 네. 거기에 집중하고 오늘 저희 주제가 슬럼프잖아요. 제 네. 개인적으로 슬럼프가 넘어와서 음, 이 주제 가지고 참 많이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변화를 겪으셨잖아요. 네. 또 하연쌤이 취업 활동을 해서 그냥 잡이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N잡러가 됐어요. 네. 네, 지금 직업이 몇 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방송까지 하면 3가지 아닐까요? 와, 네. 3가지면은 많진 않은데. 네. 네, 그래도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들으시는 분은 놀라실 수 있겠지만. 네. 네, 프리랜서인 제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변화로 막 다가와서 하연쌤이 좀 개인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뭐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하연쌤? 일단은 변화를 겪고 무기력에 빠졌었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다는 건지 구독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하연쌤은 모르시는 분들이겠지만 구독자님들 중에는 하연쌤한테 좀 친근감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체육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수중 운동이랑 심리 운동을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장애인 대상으로는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진행하는데요. 그 직장을 좀 벗어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네, 교육청에 있는 수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에요? 네. 그러면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일반 사람들 네, 대상으로요? 일반 사람들이요. 성인들 대상이랑 어린이들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어요. 생존 수영. 네, 그렇습니다. 네네. 보통 라이프가드라고 하는 네.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사이클이 그러면 뭐 일반인들은 수영을 주부님들 아니고서는 되게 아침 일찍 하시던데. 네, 그래서 저도 출근 시간이 되게 일러요. 6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6시까지 출근이면은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5시에 일어납니다. 와, 대단하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하연쌤이 체육인이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겨도 체육인입니다. 네네. 어떻게 아침에 수영 강습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일단 저는 강사 입장으로 수업을 들어가니까 사실은 요즘 되게 많이 힘든 게 컴플레인을 대처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 입수 지도를 하다가 제가 입사하고 나서 비입수 지도로 바뀌면서 횟수가 많아졌는데 이제 중상급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영법을 하시는 분들이라 밖에서 지도하는 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보자분들도 사실은 오히려 더 나아요. 그게 강사 입장이나 초보자분들 입장이나 되게 오늘도 그거 갖다가 사실 논쟁을 벌이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을 하세요. 강사면은 물에 들어가서 잡아주고 수영을 시작해야지. 핸즈온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밖에서 저도 비입수 지도를 해본 건 처음인데 오히려 더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말로 설명하고 밖에서 잡아주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초보자분들이 일단 물속에서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면서 이제 강사분한테 의지를 물속에서 하시는 것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은 컴플레인이 초급자분들한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중상급자들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이 나와서 사실은 오늘도 그것 때문에 완전 힘들었어요. 아이고, 사람 대하는 일이에요, 트레이너가.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하연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운동을 지도하시다가 네. 그때는 거의 선생님의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으로 바뀌면서 네, 맞아요. 사람에 좀 치이셨네요. 네, 참 그게 힘드네요. 또 그리고 오후에도
좀 아이들 대상자가 또 바뀌어서 오후에는 또 심리운동을 하거든요. 장애인 네. 친구들을 데리고. 네네. 근데 또 거기에 또 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맞춰줘야 되니까 좀 그것도 제가 적응하는데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연 쌤이 굉장히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따뜻함도 사실은 서비스라고 제시가 되면은 네, 많이 치이고 또 상처를 받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하연 쌤 저 되게 오랜만에 만났죠. 우리 한 2주 만에 만났나? 2, 3주? 네. 거의. 왜냐면 설날 저희가 지금 구정 끼고 녹음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네. 네, 그 사이에 무려 3kg 정도가 빠졌어요. 몰랐죠? 네. 네. 오, 네. 역시 다이어트 일지 엄청 열심히 쓰고 계시더니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티가 안 난다는 거. 오.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이어트해서 한 3에서 5kg 정도는 되게 많이 티가 안 나요. 자기만 아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을 빼는 거에 너무 신나하고 있다가 다시 또 뭐를 먹고 뭐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이게 너무 좀 강박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날씬한 삶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막 뭘 먹지, 얼만큼 먹지만 고민하고 있던 삶을 청산하고 점차 청산해 가고 있고 강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강의를 제가 막 적극적으로 항상 그러는 것처럼 찾지는 않아요. 제가 막 영업을 하는 타입은 아닌데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제도 8시간 강의하고 오늘도 오전에 강의하고 오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로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즐겁게 남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겠구나 네.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운동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먹는 만큼 움직이는 활력 있는 삶을 살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삶의 더하기 빼기를 좀 균형 있게 하자 였다면 요즘은 운동이 진짜 취미 활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취미는 운동이고 운동이 재밌고 네. 그냥 뭐 더하기 빼기를 따로 계산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구나. 오,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친구한테 제의도 하나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림 살던 친구였는데 합정으로 이사 왔어요. 네, 합정에는 짐이 그 스포츠 센터가 별로 없대요. 있어도 맞아요. 1대1이고 되게 비싸고. 맞아요. 그래서 GX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우와. 네. 원래도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뭔가 재밌는 GX를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전에 저는 아이 엄마들이 운동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은 좀 관리하고 싶은데 아기를 돌볼 곳이 없어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침 그 친구가 아기 엄마라서 이제 그런 공간으로 좀 꾸릴 수 있으려면 어떤 시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작년에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잠깐 잊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네, 그 꿈이 또 이루어지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네, 우리가 시크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네. 그건 저 믿어요, 진짜. 네네.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좋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되게 방법인 것 같아요. 지도 좋잖아요, 합정. 그럼요. 네, 완전 좋죠. 네, 네.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있을 게 다 있는 곳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근황 토크 해봤는데요. 저희 사연을 오래간만에 또 받았잖아요. 네. 또 하연쌤이 아까 오프닝에서 컴플레인이 정말 힘듭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사연이 또 들어와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연쌤 사연 들으면서 공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되게 많이 공감되죠. 그리고 이게 직업이 종목만 다르고 네. 네, 아마 다 비슷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PT를 받으니까 네. 우리 트레이너 쌤이 이런 고민이 있으시겠구나라고 또 몰입을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 사연 하연쌤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맘을 이따금씩 듣고 있는 구독자 겸 트레이너 이땡땡이에요. 제겐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PT를 진행하면서 정말 여러 성격의 회원님이 계시구나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은 사람 좋아하는 능력이라고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도 해요. 예전 방송에서 회원님들께 내적 동기가 생기면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려요. 이 내적 동기 예전에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도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 트레이너님들한테 되게 유익한가 봐요. 네, 보람이 느껴집니다. 네. 네, 고민은 뭐라고 하시죠? 네, 근데? 고민은 한 회원님에 관한 건데요. 처음에 PT를 10회만 끊으셨어요. 10회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PT가 없는 날에도 짐에 오셔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저도 뵐 때마다 응원을 드리고 하셨는데 10회가 끝나고 나서 PT 수업을 연장하시겠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30회를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았죠.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10회를 진행하는 동안 회원님과 4주 정도 함께 했었는데 그 한 달 동안은 감량 효과가 좀 있으셨나 봐요. 한 4kg 정도. 그 이후로는 체중 감량 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자꾸 운동을 거르시려고 하시고 식단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줄이려고 하고 건강에 안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몸무게가 아니라 몸에는 변화가 있으실 텐데 제가 봐도 체력이 좋아진 게 보여요. 이렇게 몸무게에만 집중하는 회원님을 만날 때마다 트레이너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주로 나누는 대화가 뭘 먹으면 빠지나요? 어떤 운동을 하면 빠지나요?에 대한 내용이어서 오히려 운동을 하면 식욕이 돋는다며 화를 내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운동하면 식욕 돋죠. 맞아요. 살이 빠지는 방법의 정답은 없는 내용이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담스러운데 식사를 덜 하시니까 기운이 없어지셔서인지 운동도 시들해지고 예민해지신 회원님에게 정말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네, 진짜 듣는 순간 이 회원은 어떻게 하면 좋지? 저도 막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운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운동에 대한 권태기? 그쵸. 이게 외적 동기로 내가 키로수가 막 빠지니까 의욕이 생기다가 이제 또 몇 번 하다 보니까 왜 안 빠져? 그쵸. 네. 나 열심히 하고 했는데 PT도 더 끊었는데 왜 안 빠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막 배가 고파져서 좀 더 먹었어. 근데 더 먹고 나서 운동을 아무리 더 해도 더 안 빠져. 맞아요. 네, 그리고 몸은 그 운동량에 또 적응을 했어. 네. 하지만 몸이 체력적으로 적응한 만큼 그 운동을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루함에 대해서는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운동이 싫어지는 거죠, 회원님들은. 근데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선수들을 코치 같은 경우는 야 잔소리하지 말고 운동해 하시겠죠. 맞아요. 코치님들은. 네, 근데 이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트레이너 선생님은 아무런 권력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운동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트레이너의 조금 애환이라고 할까요? 네네. 사실 운동만 가르치고 싶은데 거기에 서비스 플러스 자기 실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좀 트레이너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도 성향도 좀 다른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회원님을 보면 그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참 중요해서 계속 언급이 되는데 네. 이 회원님은 되게 외적 동기가 강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동기에 대한 행동을 선택하신 건데 이제 그 운동이 동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자꾸 트레이너한테 찡얼거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원인은 트레이너에게 찡얼거리는 원인은 이제 동기 설정이 잘못됐고 목표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동기를 가는 방향을 트레이너도 같이 고민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방법을 지금 트레이너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작할 때 운동을 네. 시작해서 10회 정도 하기 전에 이 동기와 목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었다면 맞아요. 뭐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네, 할 수 있었다면 좋았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행동이 우리가 권태기다, 뭐 슬럼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가 떨어져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시들해지는 거를 우리는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행동,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동기가 흐려진 거니까 맞아요. 동기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냥 저희가 운동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상담 저희 초기 상담 받잖아요. 트레이너 분들도 그때 그냥 인바디만 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조금 회원님들에 대해서 그 동기 설정을 먼저 하고 거기에 플러스 운동과 뭐 식단을 같이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트레이너님의 고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친구가 다이어트를 최근에 되게 열심히 해서 네. 운동이랑 식단이랑 그래서 몸무게가 한 7, 8kg가 훅 빠진 거예요. 오.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안 뚱뚱했어요. 항상 되게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뭐 키가 한 164 정도에 몸무게가 한 63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대요. 근데 근육형이에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뭐 되게 건강해 뚱뚱하다가 보이는. 아니라 네. 되게 건강했어요. 네. 그리고 되게 매력 있고 예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몸무게를 한 7, 8kg 훅 빠지니까 50 한 8kg, 7kg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지니까 재밌어서 나 50kg 초반대까지 가고 싶어 예림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워낙에 이제 이 분야에 관심도 있고 네. 뭐 요가도 하고 있고 네. 뭐 올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는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나 그렇게 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의 인바디를 봤더니 네. 이미 체지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육량이 많아서. 제가 그 친구보다 키가 4cm 정도 큰데 그 친구가 저보다 근육이 한 4kg 정도 더 많아요. 이미. 네. 근데 여자들은 체지방이 너무 적어도 대사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생리불순. 그래서 네. 그 친구에게 너는 지방이 많은 게 아니야. 네. 그리고 너는 50kg 초반까지 빼면 몸이 망가져.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하면서 팔을 이렇게 들어 보이더니 네. 나 여기 아직도 덜렁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야. 근데 그 근육이 잘 수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완되어 있고 네가 그 근육을 수축될 수 있게 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거는 몸무게를 줄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을 제대로 훈련시켜 주는 게 맞는 맞아요.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세계를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전혀 몰랐다. 그런 거를 트레이너분들이 설명을 안 해줬대요? 홈트레이닝한 친구예요.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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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덜렁거리는 살들이 모두 다 지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인바디를 찍으면 지방으로 측정되는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장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을 빵으로 만들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몸에 반드시 필요한 체지방이라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저는 몸무게를 빼고 싶어요 라고 접근을 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트레이너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회원님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몸무게를 줄이고 싶냐? 네, 몸무게를 줄인 상태가 너는 어땠으면 좋겠냐? 맞아요. 몸의 어느 부위가 어느 모양이었으면 좋겠냐? 그건 몸무게가 줄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몸의 상태가 몸무게가 줄지 않더라도 쉐입이나 신체 사이즈나 뭐 눈바디로 보여진다면 괜찮은 거냐? 이런 것들 얘기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좀 의식적으로 내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체중 관리를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져 있지? 라고 운동을 또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한 게 느껴져도 네. 가끔씩 그런 생각, 저도 그래요. 사실 요즘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식단 관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최대한 자기 전에 4시간 전에 먹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자꾸 이모님들이 벗고 돌아다니니까 탈의실에서 너 살 빠졌어. 근데 이모 나 몸무게 그대로야 이러는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는데 저도 그러니까. 아는데 체중을 봤을 때는 안 빠졌는데 무슨 근데 다들 야 아니야 빠졌어. 딱 몸이 달라. 그럼. 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운동량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근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네. 지방이 빠지더라도 근육이 생기면 몸무게는 변화가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건데 몸무게가 맞아요. 안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몸무게가 거의 뭐 제일 쉽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네. 그래서 회원님이 이렇게 민감하게 나올 때 특히나 절식하면 또 예민해지고 대사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요. 10번 할 맞아요. 거 8번밖에 못하고 네. 7번밖에 못하고 이제 그럴 때 이거 좋으냐 라는 거를 되게 우호적으로 여쭤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몸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라고 맞아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느끼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솔루션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운동에 대한 생각도 좀 고쳐 먹을 수 있도록 트레이너님께서 좀 질문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랑 하연쌤이랑 나눴던 대화들 다시 복귀하시면서 네. 몸무게 포커싱이 아니라 네. 네, 어떤 상태를 원하시는 건지를 재조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4화의 첫 번째 주제, 트레이너들의 어떤 그 회원들 슬럼프 극복기에 대한 건 요걸로 마무리하고 네.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까요? 네. 네, 2부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슬럼프 사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로 우리가 배울 건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부에서 만날게요.